발표할 내용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제 주로 어떤 식으로 미래 직업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의 직무들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양상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미래 고용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가 먼저 한 가지 이미지들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이게 2006년부터 2018년 지금 현재까지 미래 직업과 관련된 그 책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제목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좀 기술 중심에서 구체적으로 직업, 그리고 직무, 그리고 직무의 형태들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제목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미래 직업 예측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910년에 이제 2000년도의 학교의 모습들을 상상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이미지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 당시 입장에서는 마치 여기에 사람들에게 어떤 뇌파 같은 걸 통해서 책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에게 지식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미래 어떤 학습의 방식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래 예측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지만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대로 2020년까지 미래 일자리라는 게 총 710만 개 정도가 줄게 될 것이고, 한 200만 개들이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한 510만 개 정도는 감소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뭐 2016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생의 한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직업에서 새롭게 일하게 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논문에서 보시면 앞으로 사무행정이나 제조 생산 부분에서는 많은 인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비즈니스 금융 분야, 경영, 컴퓨터 쪽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런 고용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한 인식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44.7%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내 직업 일자리들이 아마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또 IT, 소프트웨어 종사자들에게 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45.8%가 아마도 현재 내 직장이 평생 직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분야 자체는 어느 정도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일반 사람들을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인식조사를 해봤을 때 상당수는 단어만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도 일부는 우려가 크다, 기대가 크다, 이런 식으로 반반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에 대한 감소, 그리고 인간 가치에 대한 하락, 이런 것들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미래 변화에 대해서 아직 좀 막연하고 부족한 정보들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25위 수준의 준비 수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일부 우리나라 연구소라든가 여러 기관들에서 신직업 연구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트렌드로 인해서 다들 공감하실 만한 그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과연 개별 구직자들이 일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바로 저희들이 좀 연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IT라든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의 대비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고용이라든가 일자리 차원에서 어떤 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연구 결과들이 부족하다는 점들, 그리고 국민 대상으로 이제 미래 근무 환경에 대한 어떤 아까 얘기했던 불안한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좀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한 그 연구의 추진 체계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빅데이터 분석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 FGI 분석들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돌려서 이것들을 나중에 합쳐서 미래 예측 및 대응 모색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 부분은 저희 연구소의 김정민 연구원이 주로 수행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이쪽은 또 제가 주로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2007년부터 뭐 2018년까지 지금 어떤 직무 변화라든가 직업의 변화 이런 패턴 분석들을 했고요. 또 FGI 분석을 통해서 현재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한 5년에서 10년 이후 이런 것들을 변화 요인들을 도출하고 경성 분석을 통해서 신규 직업들을 좀 도출했다라는 게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워크넷에 들어가 있는 최근 10년간의 구인 공고 데이터 약 한 60만 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 유형을 약 50개로 정해서 도출을 했고요. 이 토픽 모델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이 실제로 쓸 수 없는 것들이라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맥락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워드2백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심층 데이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직무 변화 요인들을 이제 도출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유망 직무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도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했던 것은 이제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직무 유형들 약 50개로 축약을 했다라는 점이죠. 보시면 이제 이 구직 공고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게 되는데, 이 각각의 구직 공고에서 동시에 노출되는 빈도를 가지고 이제 같은 것끼리 이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총 그 처음 지정했던 50개를 가지고 비슷한 것끼리 이제 묶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네트워크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저희가 도출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쓸 수 없게 되거나,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인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맥락을 찾기 위해서 워드2백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와 동시에 노출되는 게 무엇인가, 즉 예를 들어서 서버, 테스팅,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관리와 관련해서 또 같이 동시에 노출되는 게 뭐 부하, 유지, 전산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부하 관리, 그리고 전산망 관리, 또 유지 관리, 그리고 뭐 서버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찾고자 하는 어떤 구직자들의 그 핵심 직무들, 원하는 직무들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별 근거를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07년도와 2017년을 뭐 이게 토픽 모델링이라는 게 연도별로 계속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좀 더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 2007년하고 17년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주로 언급되는 상위 5개의 어휘 맥락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분석과 관련해서 또 데이터 개발, 구현, 마켓이라는 것들이 나왔고요. 2017년에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일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과 관련된 것들이 좀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것들이 데이터와 별도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로 분석의 대상들이 과거와 다르게 뭐 주로 금융 관련 데이터 분석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저희가 50개의 직무를 뽑았을 때 한 7개 정도는 소프트웨어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장애 접수, 그리고 주로 광고 마케팅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 그리고 뭐 통신 수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외를 했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2007년도 즉 6차 한국 표준 직업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직업들과 7차 개정 후 이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요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이 변화를 좀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는 이렇게 그대로 진행되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즉 뭐 일부 직무의 변화들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업들은 이렇게 전문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직업들도 있었고요. 또 일부 직업들은 미래에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의 패턴을 보면 분화될 것이다 라는 어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게임 프로그래머라는 것은 2017년도에서는 마땅한 그 직업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그 표준 직업 분류라는 것들이 현실을 완전히 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점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컨텐츠 개발자라는 식으로 그 직무들을 묶어서 표현을 해봤고, 뭐 일부 직업들은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이쪽에 있었던 직무들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분석가와 함께 합쳐지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즉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분석가들이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는 것들을 2017년도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부 여기 웹 관련해서는 주로 웹 앱 쪽, 이제 UX 관련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직업이긴 합니다만 소프트웨어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UX 설계라든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직군들이 이런 일들을 상당수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데이터 관리 부분들이 이제 정보 시스템 운영에서 따로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분석가 쪽은 주로 분화 형태로 많이 어떤 변화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게임 프로그래머는 이제 앞으로 뭐 게임 영역이라든가 VR, AR 쪽에서 컨텐츠 기획을 담당하는 쪽에 새로운 직군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요. 또 데이터 분석과 부분들이 이제 전문화에 나간다든가, 네, 특히 뭐 데이터 분석 쪽은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화들이 더욱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도에 그 어떤 주차별 직무의 어떤 누적 공고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터라든가 드론, 그리고 웹 앱 UI UX 디자이너, 이런 어떤 수요들이 훨씬 굉장히 많았다는 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1분기까지 뭐 한 5월 6월 달 정도까지의 국내 소프트웨어 직무 변화 추이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일단 보시면 이게 비율로 계산을 한 겁니다. 즉 2017년도 구직 공고의 그 건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 건수 중에 이 비율로 봤을 때 보시면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관련 어떤 유망 기술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데이터 관련 직무들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 여기에 나타나진 않지만 새롭게 나타난 어떤 직무로 가상 시뮬레이션, 주로 모델링과 관련된 어떤 전문 직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범용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갑자기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뽑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직무들을 정해감에 따라서 이런 범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뽑는 것들은 아직도 구체적인 어떤 세부 직무들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 소프트웨어, 주로 미국에 있는 그 인디드.com이라는 그 구직 공고를 이용해서 해외 소프트웨어 분야의 직무 유형들을 이제 또 분석을 해봤을 때 국내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
이쪽에서 드러나는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의 직무 유형의 특성들은 주로 산업 관련, 즉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데 비해서 구체적으로 산업 분야별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설계 담당자들이 직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상공 분야, 전자제어 분야, 신약 분석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신기술 개발, 뭐 이런 인공지능 관련 직무들이 별도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컴퓨터 가상 시뮬레이션, 그리고 플랜트 모델링 도구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신규 직무로 나타남에 따라서 아마도 가상 시뮬레이션 전문가라는 직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 뭐 또 블록체인, 또 항공 분야,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 분야별 그런 신규 직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신기술 관련 직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미국하고 한국 간의 2018년도 직무를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직업들을. 이랬을 때 국내 같은 경우는 주로 빅데이터의 어떤 열풍 때문에 보시면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가 매우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 프로그래머라든가 웹 프로그래머 이쪽의 수요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미국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인재들을 뽑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정리해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아까 우리 국내에서도 가상 시뮬레이션 직무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인디드닷컴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관련 직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의료기기라든가 산업 분야와 관련된 직무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트랙으로 진행된 전문가 FGI 분석입니다. 이 FGI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2017년도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서 새로운 직업들이라든가 직무들이 나타날 것인가, 것들을 예측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문헌 연구를 했고요. 또 뭐 NCS라든가 미국의 오넷 등에 있는 직무들을 통해서 뭐 FGI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 동인들이 중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직무의 변화 양상들을 도출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2차 FGR을 통해서 직무와 또 직무 역량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제 가상의 미래 직업들을 직무로 묶어서 나타내고, 또 앞으로 이런 교육훈련 쪽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시사점을 뽑아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뭐 직업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지금 7자 개정상, 즉 2017년도 기준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요 직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변화들, 즉 뭐 패스트 분석에 의해서 뭐 혁신이 가속화된다든가 개인 중심의 디지털화, 그리고 기능 구현을 위한 상용화된 플랫폼 활용들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뭐 솔루션 아키텍트라든가 AI 컨설턴트 같은 새로운 직업, 뭐 물론 이것들은 뭐 미국의 기존에 있는 직업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리고 AI 컨설턴트도 앞으로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그런 분석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현재 2017년도 직업 분류에 따른 직업들의 예시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부는 이런 식으로 전문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뭐 데이터 설계 및 프로그래머는 빅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가,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날 것이고, 게임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이제 AR이라든가 VR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실감형, 맞춤형 뭐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응용 소프트웨어 쪽은 네, 이런 식으로 전문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UX, UI 디자이너들은 그 웹 디자인의 개념들이 이제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음에 따라서 오히려 기획 쪽을 담당하게 될까.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할 그런 기획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분화 쪽에 어떤 양상을 띠는 직업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용 혹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제 하드웨어랑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구분해서 각각을 별도로 테스팅하는 네, 테스터가 필요하다라고 보았고요. 또 안전심사 전문가가 따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았고,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설계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보 보안 쪽도 이제 IoT 때문에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 보안 전문가라든가 또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이제 금융 보안 리스크 예측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화될 것으로 영역에 따라서 나눠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업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분석가라든가 뭐 웹 프로그래머도 어떤 직무의 전문성들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존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신생으로 이런 미디어들을 함께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미디어 커머스 관리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시된 현재 직업들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직업들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나타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FGI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데이터 분석과 같은 부분들은 그대로 이제 빅데이터라는 차원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가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아보는 그런 역할들이 새롭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 운영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빅데이터 엔지니어 쪽으로 어떤 이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아까 이쪽은 이제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주로 인베디드 관련 업무 쪽으로 전이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분석가라든가 웹 프로그래머 등은 그대로 기존 직업들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화, 전문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직업 관련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라든가 전문가 의견들을 통해서 대학 교육이라든가 직업 훈련들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직업 수요를 좀 반영해서 대학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과거 이슈 리포트로 작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기술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에 따라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 정도로 예측이 된다. 즉,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명 정도, 그리고 진강경실 같은 부분은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도 있지만 이제 디자인 쪽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2만 정도로 이제 필요한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신기술에 대한 그런 수급 전망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각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무에 따라서 이런 대학 교육 과정들을 설계하고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좀 더 관련 파트너십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융합 인재 양성에 좀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즉 소프트웨어와 어떤 신기술과
또 비즈니스의 마인드를 결합하는 그런 융합 인재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교육 과정에서 좀 새로운 방식의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그리고 실제 비전공자들일지라도 이런 최소한도 디지털의 기기에 익숙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에 대한 능력들이 좀 제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스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시면 이게 2017년 현재 어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어떤 영역별로. 그리고 2022년,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았을 때 지금 현재는 업무 처리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만 2022년에는 아마도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중요해질 것이며 앞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직무 능력 중에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시스템 능력, 컨텐츠 능력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도 우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바로 이런 융합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정책적으로는 뭐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일단 신직업 관련, 그리고 창직 관련해서 좀 정부 지원이라든가 활성화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새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장소 설비, 뭐 컨설팅 관련 지원들을 좀 체계할 필요가 있고요. 경력 개발이 취약한 그런 중소기업 혹은 하청 노동자 중심으로 좀 생애 주기별 어떤 교육 훈련 개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고 또 앞으로 이제 뭐 인베디드라든가 뭐 그런 서비스업 관련 그런 소프트웨어 융합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다기능 융복합 교육 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뭐 공동 훈련 센터 확대라든가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